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에서 레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송동실이라고 합니다. 창업 계기는 원래 아버님께서 토마토 농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토경 재배를 하셨으니까 아버님 역시도 토경 재배를 하고 계셨고요. 어릴 때부터 토경 재배 하시는 걸 봐오니 저도 솔직히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힘든 일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농업대학을 졸업을 하고 종자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근무를 하면서 국가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귀농을 하게 됐을 때 지원 사업이 많은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토경이 아닌 양액으로 조금 더 생산량이 높고 편한 쪽으로 농사를 짓자고 말씀드리고 아버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저도 같이 들어와서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게 창업의 계기가 됐습니다. 토마토 생산 현황은 지금 총 평수는 3,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2,000평은 펄라이트, 1,000평은 코코피트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코피트 같은 경우는 1년에 2작기, 그리고 코코피트 스마트팜으로 제어되는 곳은 1년에 1작기, 보통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에 정식을 하여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정식이 끝나는 형태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2작기인데 시세나 작물 상태에 따라 그 재배되는 기간을 조정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은 파종을 해서 육묘를 해서 이제 정식이 들어가서 재배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아버님께서 직접 씨를 구매하셔서 직접 자가 육종을 하셨어요. 자가 파종을 해서 직접 모종을 키웠는데, 지금은 시설이 좋은 육묘장이 많다 보니 저희가 직접 육묘를 생산하진 않고 육묘장에서 육묘를 공급받아 그 중에서 좋은 모종을 선발하여 정식을 해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토경 재배를 하시던 아버님을 보고 자라서 토경 재배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노동집약적으로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농사를 힘들게 지시는데 수확량 자체가 적으니 돌아오는 수익금도 굉장히 적었던 걸 제가 경험도 하고 직접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수경 재배와 토경 재배의 차이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일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일단은 수경 재배라고 하면 겉터 이제 받침대가 있는 상태에서 배지를 위로 올리다 보니까 허리를 숙여가며 수확할 일이 없어요. 첫 번째는 그거만 줄여놓으니 일단 첫 번째로는 허리 아프다는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토양에서 올 수 있는 병들이 극히 적어지니 죽어나가는 나무들, 로스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늘어나니 일할 맛이 나는 거죠. 생산량이 는다는 말은 그만큼 농가에게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커져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의 토마토의 지식이 있고 농사에 대한 재배 기술이 있다고 하면 환경 제어가 가능하니 토경할 때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 자기가 원하는 수확 일수, 날짜, 크기 등을 정확하게 100% 다 생산을 해낼 수는 없지만 원하는 대로 조금 작물의 생육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수경 재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경 재배에 비해서는 수확량, 수익성, 그다음에 노동의 편리함,
그리고 또 작업자들도 요즘에는 토경보다는 양액 농가들을 선호를 해요. 자기들도 힘든 걸 아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인부들을 구하는 것도 훨씬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수경 재배를 하다 보니 토경을 압축시킨 게 코코피트, 펄라이트라 보면 제 마음대로 이렇게 양수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토마토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 관리를 누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토마토 품질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양수분 관계를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게 수경 재배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토경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솔직히 수분 관리가 안 돼요. 토경은 땅으로 통해서 물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수경 재배에서는 그 토양을 압축시켜서 뭐 펄라이트가 됐든 안면 배지가 됐든 코코 배지가 됐든 그 배지, 조그만 배지로 양수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날에 날씨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열가나 곰팡이 병이나 이런 게 극히 덜 오다 보니 생산을 해서도 정상품, 정형가를 팔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니 수익도 늘어나니 일하는 재미도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팜이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토경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다 수동으로 제어를 하는 시기에서는 농장을 비우지를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비가 오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야간에 비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여름일 때는 환기창을 다 열어놓고 재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고 하면 한밤중이라도 깨서 그 환기창을 닫아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가 오면 빗물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책창이 닫히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주말이 없었어요. 저 어릴 때도 같이 놀러 다닌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농장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특히 명절 때도 하루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온실에 작물이 토마토가 있을 때.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내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가 돼요. 그러다 보니 삶의 질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늘어났고, 그렇게 되면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스마트팜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귀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팜은 어떻게 보면 수동이 아닌 자동, 내가 원하는 환경 아니면 뭐 양수분 관계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제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온실 구조를 저는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코피트 같은 거는 1000평, 펄라이트는 2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펄라이트는 2작기, 코코피트는 장기 재배 1작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수익은 그해 토마토의 시세에 따라 조금씩 변동을 있지만 평균적으로 4억 5천에서 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농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농장 운영은 스마트팜으로 이제 바뀌면서 굉장히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 대신 단점이 이런 환경 제어 프로그램이나 이제 장비를 조금 더 도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장비들을 도입을 하고 싶어도 가격이나 아니면 지금 나오는 수익금에 비해서 장비 투자하는 비용이 크다 보니 원하는 장비들을 100% 다 갖추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 대신 토경에 비해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금이 나오다 보니 지금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실들 자체를 조금 더 투자를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수경재배로 바뀌면서 예전 토경 재배할 때랑 재배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달라지니 조금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낯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아버님과 저에 대한 그 운영 방식도 되게 충돌이 많았고요.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작물은 농장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농장주의 발자국 소리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먹고 자라거든요, 작물들이. 그 말은 뭐냐면, 뭐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적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각 수치, 숫자를 넣어서 제어하는 형태의 재배 방법이라고 보면, 이 지금 스마트팜 안에서 자라나는 작물들은 농장주의 발자국 소리와 숫자,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은 아직도 조금은 편해져도 직접 뛰고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 데이터가 있고 얘네들이 어떤 온도, 어떤 습도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다 아는 상황에서 그걸 굳이 할 필요 없고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게 이제 충돌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로 보여주니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경 재배에 비해서 스마트팜으로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삶의 질도 올라가고 노동력이 감소한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것들이 지금 다른 해외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농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 특히 비료값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올라 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농가들한테 부담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도 젊은 친구들이 이런 농가 쪽으로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뭐 동남아나 다른 지역들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와서 농가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온실 소독을 하고 배지를 교체하는 날인데, 일손이 없다 보니 지금 저희 가족들만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스마트팜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 수확이나 포장 이런 것들은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손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제 농장주가 전부 다 100% 다 할 수가 없다 보니 그런 점들이 계속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기후가 점점 바뀌다 보니 이제 여름철 같은 날 저희도 정식을 원래는 8월 초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인터뷰에서 작기를 말씀드리면서 8월 말에서 9월 초로 변경을 시킨 게, 여름철이 너무 덥다 보니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물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그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작기를 뒤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집들은 에어컨을 설치하는 집도 있고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집도 있고, 그런 집들은 어느 정도 수확량이 좀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집들은 기후가 변하면서 여름이 점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면 아마 작기는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그 작기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동시에 모든 농가들에서 수확량이 나오다 보니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가 어렵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애로점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들어오고 나서 택배 거래도 조금씩 활성화 시키고 있고, 지금 오픈마켓에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공판장으로 보내서 경매를 받고 있고, 그 경매 비율이 한 90%, 나머지 10%가 저희가 이제 직판, 이제 인터넷 판매든 아니면 택배 거래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문이 났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예, 아마 여기서 일단 지역적인 걸, 예, 저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질 자체가 좋고 물이 풍부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수분 공급을 잘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여기가 가린 게 없다 보니, 예, 광량도 풍부한 게 다른 지역보다, 예, 조금 맛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농장을, 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작물 철거를 하는 날인데, 지금 이게 코코피트라는 건데 여기 위에서 이제 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농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년마다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2년, 3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1년 있다가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거는 이제 다 코코피트, 이제 코코넛 껍질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해서 양분도 들어있고 해서 농가분들이 들고 와서 다른 쪽에 퇴비로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거하는 과정이고, 토마토가 여기서 자란 걸 다 잘라서 지금 철거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저희 작업실이자 이제 환경 제어 컴퓨터가 있는 공간인데, 이게 전기 온수 보일러입니다. 이걸로 전기로 이용해서 온수로 되어서 난방수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포장해서 나오는 박스인데, 보통은 저희는 5kg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프트칸데, 보통 장기 재배를 하다 보면 토마토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손이 닿지 않으니 이런 사다리차를 타고 이제 위에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계들을 꼭 필수로 구매를 하셔야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높은 쪽에 달린 토마토들을 수확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선별 기계인데, 여기에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마토를 붓게 되면 토마토가 레일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세척 솔이거든요. 솔로 해서 이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준 다음에 토마토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척을 한 번 더 해주고, 여기에서 킬로그램을 다 세팅을 해서 이제 킬로그램 중심으로, 여기는 가장 큰 토마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눠서 총 6가지 크기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는 1, 2번가가 지금 가격대가 가장 좋게 나오고, 이제 환경에 따라서 특도, 네, 가격대가 높을 가격대가 나올 때도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토마토가 없는 시기에는 특이 조금 더, 네, 가격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일단은 작기 말이다 보니까 토마토 품질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저희가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런 이제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예, 부어서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로 이제 다 환경 제어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천창은 언제 열겠다, 뭐 하겠다,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컴퓨터 세팅을 통해서 다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같은 날이면 일출이 5시 44분, 일몰이 7시 30분, 지금 광량이 이 정도 나오고 적산이 이 정도 나온다.
그리고 지금 비가 살짝 내리다 보니 이제 센서기가 인식을 해서 비용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제가 세팅된 값이 그대로 온실 안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센서들이 이제 그 판넬을 통해서 요 위쪽에 다 뭐 온도, 뭐 비 오는 유무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센서들이 다 읽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아까 버리고 있는 코코피트를 여기서 실제로 재배를 하는 곳인데, 여기 위에다 코코피트를 이제 올려서 여기서 이제 토마토를 천장까지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리프트카, 사다리카가 없이는 사람 손이 안 닿으니 이제 작물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리프트카가 돌아다닐 수 있는 레일 겸 여기에 난방수가 흘러요. 아까 보일러 봤던 거기서 이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이 온실 내부를 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보일러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다른 이제 뭐 기름이나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레일로만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레일로도 활용하고 이게 난방수가 이제 다니는 난방수 통로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리프라는 건데, 이쪽 관을 통해서 이제 양분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철거가 된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지로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토마토를 심고 기르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토마토의 양분의 공급은 어떻게 하냐, 이 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당 하루에 뭐 10번을 준다고 하면 주당 몇 cc가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 정확하게 이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관리를 하는 걸 저 아까 보셨던 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나무가 얼마 정도 필요하니 물량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세팅을 다 거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에 맞게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게 편한 게 뭐냐면, 비가 오면 또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계가 비 온다고 읽어버리면 얘네들 자체에 물을 또 안 주게 또 세팅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항상 지켜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도 물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요 코코피트에 구멍이 뚫린 이유가, 물이 들어가면 또 물이 너무 많이 차버리면 뿌리가 부패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이거 백이라 그러는데, 백이 이 통로를 통해서 쭉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보이는 게 유인 줄인데, 저기 줄에다 토마토를 묶어서 이제 쭉 올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거 오시면서 이거 보시고 궁금해 하실 건데, 이게 스티키 트랩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벌레들이 막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본드 같은 접착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희 여름철 같은 거는 항상 온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문을 개방하다 보니 해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쪽에 이제 유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거를 많이 했는데, 원래는 정식 초기 해충이 많이 들어올 시기에는 이걸 온실 전체를 다 둘러버려요. 그래서 해충이 들어오면 여기에 색깔에 반응을 해서 해충들이 붙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게 해충 잡는 목적도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해충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미리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어느 해충들이 있으니 농약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판단하는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해충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트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면 온실 환경이나 습도, 온도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 그럼 저기 이제 철제 박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습도, 온도 이런 환경적인 걸 자료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읽어낸 자료가 컴퓨터에 들어가고 그걸 보고 저희가 세팅값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농가들이 요즘은 설치를 다 하는 추세예요. 이게 함술 저울인데 저 배지를 여기 위에다 올려서 배지 무게가 얼마인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지 무게가 무겁다는 말은 물이 그만큼 많으니 물량을 이걸로 토대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배지 무게가 1kg라고 하면 1kg가 안 될 때는 물량을 더 추가를 시키고, 1kg보다 많다고 하면 물량을 줄여서 이걸로 통해서 이제 조절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토경 재배할 때는 이런 내 토경에 땅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배지 하나당 요 무게를 재서 진짜 실제 수분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내 토마토가 농가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숫자로, 데이터로 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농장주의 발자국 소리와 이런 숫자를 같이 먹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토마토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지금 철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잔해물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소독제와 함께 이제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깨끗이 제거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전에 왔던 병이나 병원균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수동 제어판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혹시나 저게 이제 잘못됐을 때, 저게 컴퓨터만 믿고 저 프로그램만 믿고 했을 때 뭔가 잘못됐을 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비상용으로 수동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또 판을 또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측창이든 뭐 한풍기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동으로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전 이제 오래 전에는 이 관들이 다 이렇게 까만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흰색으로 바꾸는 이유가 관 안에 이제 양액, 이제 비료물들이 차져 있는데 온도가 높아버리면 까만색이면 더 뜨겁게 데워져요. 그 말은 즉 물을 공급했을 때 뿌리 쪽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뿌리가 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에 이제 뿌리 끝이 타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요 관들 안에서 물이 있을 때 최대한 물 온도가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거의 다 흰색으로 바꾸고, 아니면 옆에다 노출시키는 것도 있지만 아래쪽에다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 뒤쪽 온실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거기는 이거랑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처럼 이제 조금 더 자곰이 모이면 다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것도 지금 철거를 해서 지금 밖으로 다 빼려고 이제 모아둔 코코 피트 배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잔해물들을 다 끊어가지고 조금 건조를 시켜놔야 이제 작업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건조했다가 이런 것들을 다 밖으로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거터들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이 거터들도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솟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게 배지 보시면 배지 구멍을 다 내놨지 않습니까? 홀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물이 잘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끝과 요 끝 사이가 평양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백이 잘 빠지게끔. 이제 요런 것들도 아마 생각하시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스크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햇빛을 이제 막거나 아니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커튼을 쳐서 이제 난방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3중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 라인 보시면 이게 이제 포그 시스템인데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온실의 습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이제 물을 내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가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면 이제 더위 쉼터라 갖고 물 이렇게 미세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지. 그게 뭐 사람이 들어가면 시원하게 느끼는 것처럼 작물도 이게 들어갔을 때는 시원함을 느끼고 습을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는 오전에는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오후에는 정글 같은 환경에서 덥고 습한 환경에서 토마토 굉장히 잘 자라요. 그거를 이제 저런 시스템으로 이 온실 자체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게 다 철거가 되면 소독 약제로 이제 전부 다 일일이 스프레이를 하고 쓸고 닦고 해서 다 정리를 해요. 보통은 이게 이제 8월 초에 이런 작업을 해서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이 작업을 한 다음에 9월 달, 8월 말, 9월 초 이렇게 정식을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이유가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 버리니까 토마토 수정이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토마토 과실이 잘 착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서 이제 작기를 조금은 낮 온도가 떨어질 때 정식을 하기 위해서 8월 말, 9월 초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요런 것들이 하방 지시대라는 건데 과실 무게가 이제 높아 버리면 토마토가 달려있다가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꺾이게 되면 토마토 가중에 한 30%는 빠지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토마토 가지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끼우기도 하고 유인줄 있는 데다 이제 가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꺾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착가량이 많거나 그럴 때는 일일이 손으로 다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는 하얀색의 드리프로 해서 이제 작물 하나하나마다 이제 공급량을 정확히 체크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점적 호스라고 해서 토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랑 똑같거든요. 이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는데 이 들어가는 양들이 아까 봤던 그 핀, 콕, 그 드리프를 하나하나 꽂는 것보다 세밀하게 관리는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생산량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게 이제 이런 돌을 넣어서 이제 계속 재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방법들은 한국에서 이제 한 15년, 20년 전에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스마트팜으로 바뀌고 수경 재배로 바뀌면서 아까 보셨던 코코피트나 앞면, 라굴 쪽으로 거의 다 바뀌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 역시도 이걸 이제 온실을 이제 조금 더 들어 올려서 아까 첫 번째 온실처럼 바꾸려고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편에 가시면 아직 철거를 안 한 토마토 작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지금 재배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코코피트, 펄라이트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나무들도 거의 작기가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곧 달린 것만 수확을 하고 철거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청고가 이제 높은 온실과 낮은 온실의 문제점이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면 애들이 길어지니 이걸 한쪽 일일이 다 눕혀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청고가 높은 집들은 이 유인 작업들을 뭐 예를 들어서 10번을 하게 되면 청고가 낮은 집들은 20번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청고를 좀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열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고가 낮아버리면 요 지붕 헤드 부분에 열이 가해지면서 많은 열이 가해지게 되면 요 토마토 힘, 세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과실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천장에서 멀리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 토마토를 낮추다 보니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계속 손을 대다 보니 힘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봤던 이제 트랩인데, 아까 봤던 건 롤 트랩이고 이건 평판 트랩이라고 해요. 아까 원리는 다 똑같고, 이거를 작물체에 이제 중간중간에 다 달아서 해충을 잡기도 하고, 어느 해충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밀도를 알 수 있어서 이제 내가 어떤 해충을 방제해야 되겠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미리미리 모니터링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작기 말이다 보니까 뭐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지금 병들이 조금 오긴 했어요. 그렇다고 이런 병들이 과실 쪽에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농약을 조금 사용량을 줄여가면서 지금 마지막 작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품종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품종, 저기 있는 품종이 조금씩 다른데 왜 품종을 다르게 하냐? 내 온실에 맞는 품종을 찾기 위해서 재배를 하다가 일부분은 다른 품종, 매년 새로 나오는 품종들을 시험 삼아서 계속 재배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재배 결과를 보고 이 종자가, 이 품종이 괜찮다고 판단 들었을 때는 이제 전체 대부분 면적에다 이 종자를 심고, 또 일부 면적은 빼뒀다가 새로운 품종을 또 심어요. 제 좋은 품종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품종들을 내 온실에 이 지역에 맞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들이 나오는데 이제 꽃 상태가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눈을 감는다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수정이 됐는데 이제 착각 안 걸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고온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작기를 이제 8월 말, 9월 초, 9월 중순 이렇게 계속 뒤로 가는 이유가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꽃들이 토마토를 맺지를 못해서 이제 착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기를 계속 뒤로 늦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온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하긴 했는데, 보통은 여기에서 측지 옆에서 토마토 순이 또 나오거든요. 그걸 잡아서 종자 하나에 2줄기로 뺍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이제 올리는 형태로 쓰는데, 여기는 온실이 낮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관리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힘들긴 한데 수확량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자 10개를 구입을 해서 20줄기를 빼면 20개 심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요 낮은 온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재배를 해요. 그리고 또 광량이, 이제 햇빛 양이 많을 때는 토마토가 그만큼 잘 자라니 줄기를 더 늘려가지고 수확량을 극대화시키고, 광량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그런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버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토마토가 한 라인에서 지금 여기서도 맺고 여기서도 맺고 이런 식으로 이제 2갈래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을 이제 늘리는 형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인줄을 매달아서 토마토를 계속 매달고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여기가 저기 첫 동에 보여드린 온실과 달리 수동으로 거의 다 해야 돼요. 지금은 요거는 난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쓸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겨울철에는 저녁에는 일일이 손으로 다 이동을 시켜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기 모터가 달려서 되긴 되는데 이것들이 한 번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수동으로 이제 웬만하면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했던 이제 해서 이제 2줄기로 완전히 형성된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름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수정도 수정이지만 햇빛이 너무 세서 얘네들이 이제 과가 조금 작아지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차광막, 이제 요 비닐 위에다 차광 도포제 같은 걸 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그만큼 투과되는 걸 적게 만들려고 그거를 뿌리고, 온실 위에 온실 겨울철이 되면 반대로 여름철보다는 광량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광제나 먼지 묻은 걸 빛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닐 청소를 다 하고 있어요. 보통은 비닐 청소하는 게 약감기가 들어오기 전에, 보통은 한 10월달 명절, 저희로 지금 추석 지난 후에 이제 비닐들을 깨끗이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빛 투과율이 좋아져서 토마토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코코피아트와 다르게 폴라이트 요거 했을 때는 이렇게 뿌리병들이, 토경에서 왔던 뿌리병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올해 같은 거는 여기서는 생산량이 크게 좋진 않았어요. 좀 죽어나가는 것들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병들이 조금 많이 와가지고 로스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게 저희가 로스 되는 걸 계산하니 폴라이트 하는 것보다는 코코에서 재배했을 때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적었어요. 그만큼 하나라도 덜 죽게 되면 생산량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 투자 비용을 좀 늘려서라도 저런 온실로 바꾸려고 하는 게 다 이런 일들. 그리고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겨울철에 과가 작은 거랑 이렇게 이제 배꼽서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칼슘 결핍이거든요. 근데 칼슘 결핍인데, 칼슘은 물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배지가 건조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제대로 못 맞춰줬을 때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스마트팜 설명드렸다시피 함술 저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지가 물이 정내 만내는 이제 저울로 보고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게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배꼽서기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배꼽서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이제 저울을 다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지금도 가격이 이제 여러 회사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 가격도 많이 내려간 상태라서 크게 부담 없이 재배를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요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나오시죠. 이게 이제 심한 경우 과도 안 크고, 요 뒤에가 이제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병이 아니라 이제 칼슘 결핍이거든요. 배꼽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톤 수정, 호르몬으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벌로 수정을 시키는데, 벌이 덥다 보니까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다 이제 얼음을 넣어가지고 벌통을 이제 최대한 시원하게 만들어서 벌이 활동하게끔 만들어요. 아마 탄자니아 그쪽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벌로 수정을 한다고 했을 때 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벌 냉장고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아이스박스 안에 벌통을 넣고 얼음을 계속 갈아주면서 벌집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벌이 가서 수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고온기 같은 경우는 벌 활동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수정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정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더운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확량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것도 이제 다른 품종인데 여기도 똑같이 조금 죽어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품종 이제 바꾸는 거랑 이제 배지 여기 폴라이트 소독을 할 때 조금 꼼꼼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지 이제 이거를 몇 년 동안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배지 소독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병이 계속 오는 게 반복이 되거든요. 아니면 저기 코코로 재배하는 온실 같은 경우는 1년만 쓰고 버리는 이유가 배지에 병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 교체를 하면서 토양병이 올라오는 걸 최대한 억제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지 교체 비용이나 이런 인건비 때문에 교체하기 힘들다. 나는 2년을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배지 소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이제 죽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런 부정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한 게 줄기 쪽에 수분기가 있으면 뿌리를 내요. 그래서 이제 병이 걸리거나 뭐 할 때 이게 이제 배지에 맞닿아 있거나 이렇게 되면 뿌리가 이렇게 막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런 온실에서 나오는 이유가 천장에서 누수가 되면서 빗물이 떨어져서 이제 부정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이 비닐 환경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습이 많아버리면 또 나오다 보니까 뭐 똑같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나무가 좋으면서 생산량이 많아도 좋긴 하지만 토마토가 건강한 토마토가 많이 나와야 농가들 입장에서 수익금이 커지는데 이런 토마토들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런 새로운 뿌리들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쓰게 되면 과품질이 이제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근들도 안 나오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 낮은 온실, 큰 온실, 새로 지은 온실, 예전 온실 비교해 보면 부정근이 훨씬 더 여기가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즉 필요한 쪽, 과실 쪽, 토마토 쪽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될 걸 다른 쪽으로 이제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세력이 떨어지거나 가품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마 이쪽만 수확되면 이제 색깔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 여기는 이제 철거가 바로 들어갈 거고 9월 초 정도에 정식을 바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9월 한 중순 정도 되겠다. 중순 정도 해서 지금 품종은 선택하고 모종은 윤배장에 다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죽는 나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수확이 빨리 끝난 나무들 거기서는 이제 나무를 정리하고 상추를 심어 놨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양액으로 해서 폴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추도 잘 자라요. 엽채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게 아예 고온기 때 더울 때는 상추로 잠깐만 돌렸다가 토마토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양이 얼마 되진 않아서 뭐 상품으로 내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시험 삼아 재배를 했는데 상당히 잘 돼요. 토마토 똑같은 양액으로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도 잘 자라다 보니 이거를 이제 토마토가 재배되기 어려운 그 시기 때 잠시만 넣었다가 빼볼까 그것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어요. 펄라이트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경 재배할 때보다는 훨씬 더 생장 속도도 빠르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겨울철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고 뭐 하면 엽채류 가격들 한 번씩 높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서 이걸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생육을 보셔도 굉장히 잘 자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온실이 낮다 보니까 리프트카는 활용은 하지 못하고 토마토 딸 때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여기다가 이제 바가지를 올려놓고 걸어가면서 이제 이걸 수확해서 이제 하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실이 낮다 보니까 리프트카는 못하고 다른 기계도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저희처럼 이렇게 평탄화가 잘 안 된 데는 좀 너무 울퉁불퉁해.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쭈그려 앉아가지고 수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나중에는 이런 찌개들도 직접 다 소독 약재로 다 소독을 하거든요. 혹시나 병균들이 다 남아있을까봐. 그리고 이런 유인 줄들도 하나하나씩 다 분리를 해서 소독을 전부 다 다시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소독을 전부 다 하고 정식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이제 보온 커튼들까지 전부 다 약재를 해가지고, 요즘은 약재들도 이제 작물에 해가 없는 약재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몇 번씩 반복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가 양액을 어떻게 줄지 이제 설정하는 양액 기계인데, 저기 컴퓨터랑 제어하는 거와 다르게 이제 이쪽 화면으로 해서 일일이 이제 기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 공급 시스템이긴 한데 저거보다는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양액만 공급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저희는 A통, B통, C통을 나눠가지고 통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pH 얼마다, 뭐 EC 얼마다 세팅을 걸었을 때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각 통에 나서 이게 혼합이거든요. 이쪽으로 다 모여서 여기서 센서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표한 뭐 EC 1.0이다, pH 1.0이다 그걸 맞췄을 때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저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따로 이렇게 내 수질이나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양액 조성표를 다 받아요. 그래서 나무 상태가 어떤지, 물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뭐 지산칼슘을 뭐 예를 들어서 1kg 넣을까 500g을 넣을까 그거를 다 결정을 해서 여기서 킬로그램을 재서 이 탱크에다 이제 다 비료를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교반기인 게 이제 비료가 잘 섞이라고 밑에서 이제 프로펠러 계속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물 온수 탱크들, 이제 양액 탱크들, 여기서 이제 물, 비료 이런 것들이 다 저쪽 혼합 탱크로 들어가서 제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뭐 질산칼슘 얼마나, 황산가리를 얼마나, 뭐 염화칼리를 얼마나,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다 비료들을 구비를 해놓고 그 처방전을 받은 거에 따라서 이 비료는 몇 킬로 넣고 이 비료는 몇 킬로 넣고 그거를 작물 상태와 물 수질을 보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방전 자체를 계속 받으시고 모아두셔야 어떤 환경이 일어났을 때 내 나무가 어떨 때 이 비료에 이제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고 해서 이제 작물이 이제 가장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료들을 이제 상태에 맞게 계속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생육 초기, 중기, 착가량이 많을 때, 고온기 때 이렇게 이제 비료 조성비들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이 비료들을 다 이렇게 구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타서 바꾸기도 하고 거기에 맞게 EC도 조절하고 pH도 조절하고 그렇게 이제 재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장 마루 그러면 이게 적어도 15일은 걸린다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아버님께서 만든 무인 방직인데 요걸로 이제 끌고 다니면서 예전에는 농약 이제 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 기계로 통해서 레일 위에 올라가거든요. 자동으로 왔다 갔다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오늘 저랑 저희 온실 한번 쭉 둘러봤는데 뭐 코코피트로 시스테마 된 곳도 있고 예전부터 활용했던 펄라이트도 있는데 오늘 저랑 이렇게 한번 둘러보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렸던 기구나 아니면 장비들, 그다음 토마토에 관련됐던 정보들이 탄자니아 농가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도 이렇게 종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천평은 펄라이트로 해서 스마트팜 형태로 완전히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펄라이트도 이제는 스마트팜으로 변경을 시킬 건데 아직은 이제 금액이 조금은 크다 보니 그거를 조금씩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온실 청고를 조금 더 높여서 고온기 때도 토마토 재배가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종자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심는 품종들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품종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농장주의 일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 집의 환경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다 보니 어떤 방법이 맞다, 어떤 방법이 틀리다 라기보다는 이제 그쪽 지역에 맞는 방법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 방법을 이제 적용시키는 게 토마토 농사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뭐 지금 토마토가 생산량이 제일 많은 나라로 치면 뭐 네덜란드나 뭐 스페인 쪽이 이제 토마토, 뭐 파프리카, 가지 이런 이제 과채류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그 방법들이 꼭 한국 시장에 맞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뭐 수경재배 시작이 네덜란드라고 치면 초반에 저희 10년 전, 15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초창기 때 거의 네덜란드 장비들, 기술들을 다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저희도 한국에서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들이 100% 다 맞지는 않았어요. 그 지역에 따라 환경이나 종자의 품종 아니면 물의 수질, 환경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습득을 빨리빨리 해서 빠르게 적용하는 게 가장 큰 작물을 재배하는 성공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자니아 농업인들 뭐 환경적으로 좀 불량하고 시설이 안 좋다고 해도 그게 다 극복하지 못할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계속 겪다 보면 분명히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나오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늘 화이팅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자니아 농민분들 화이팅!